지연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연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김치 양념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정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고생해서 번 돈으로 교수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김치를 제 얼굴에 던지는군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채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올케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잖아요. 모욕이라고요? 정희가 김치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인가요? 오늘의 사연은 가족이란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철저히 무시당했던 정희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김치 공장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김정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공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7에 시집와서 어느새 57, 30년이 흘렀지만 정희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오늘도 3,000포기는 담가야지.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창고 한편에 쌓인 배추 더미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어내기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장사를 시작한 건 결혼 초기 남편 이도훈이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를 거듭하며 도훈은 점점 무기력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아들의 무능함에 화가 났지만 정작 화살은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복이 없어서 이 모양이지.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이 정희의 마음을 매일 찔렀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참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시작한 게 동네 시장 한 구석의 작은 젓갈 노점이었습니다. 30년 전 30대 초반의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젓갈을 담그고 5시에 시장으로 나가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장사를 나가야 했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도훈은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고생이 많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우리 도훈이가 못하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젓갈 맛을 연구하고 김치도 함께 담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몇 년 후엔 작은 점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이지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25살의 지연은 법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싶어 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유학을 가야 우리 집안 체면도 살리고 나중에 교수라도 되면 집안 명예가 될 거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교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정희야, 너도 도와줘야지.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겨우 장사가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시누이 유학비까지 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지연의 유학을 지지했으니까요. 그렇게 정희는 30년 동안 모든 것을 짊어져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시어머니 생활비, 집안 대소사 비용, 그리고 지연의 유학비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시댁을 위해 썼습니다. 지연이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희는 또다시 발벗고 나섰습니다. 교수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줄을 대고 로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장사하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연을 명문대 법학과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희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노점에서 시작해 30년 만에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무능한 남편 대신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말입니다. 오전 9시쯤 되자 남편 도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도훈은 공장 일을 조금씩 거들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큰 결정은 모두 정희 몫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팔순 잔치를 하자고 하시네. 큰 며느리인 당신이 주관해달라고 하시고.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의 팔순 잔치라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장소 대여비에 음식값, 하객 접대까지 모든 비용이 정희 몫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까지요. 체면상 제대로 해야 하니까 서울 쪽 좋은 곳으로 알아봐줘요. 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남편의 미안함이 전해졌지만 어차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누이 이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엄마 팔순 잔치 얘기 들었어요. 서울 시내 괜찮은 곳으로 잡아주세요. 제 교수 동료들도 초대할 거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명문대 법학 교수인 지연에게 올케의 김치 공장 일은 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정희가 번 돈으로 교수가 되고도 올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80살의 박말순은 여전히 정정했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3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팔순 잔치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니까. 네, 어머니. 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지연이 교수 동료들도 온다니까 격에 맞게 해야 해. 김치 냄새 나는 곳은 안 되고. 정희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김치 냄새라니, 그 김치로 이 집안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렸으면서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30년 넘게 정희는 늘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 김치 양념이 배어 빠지지 않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무능한 남편 대신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누이까지 교수로 만들어놨건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시와 당연시였습니다. 팔순 잔치가 끝나면 뭔가 달라질까?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팔순 잔치 준비에 들어간 정희는 서울 시내 여러 연회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호텔 연회장부터 시작해서 명동, 종로 쪽까지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습니다. 각 장소마다 견적을 받아보니 최소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희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설도 화려하고 음식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팔순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도훈에게 연회장 얘기를 하자 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니가 격에 맞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연 씨 교수 동료들도 오신다고 하고. 정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막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김치 공장 한 달 수익에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30년간의 고생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젓갈 장사를 시작한 초창기 새벽 3시에 일어나 젓갈을 담그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정도였고 여름에는 젓갈 냄새 때문에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어렸을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장사를 나가야 했는데 아이들이 아플 때면 정희는 울면서 아이를 업고 장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아픈 게 며느리 탓이라며 오히려 정희를 탓했습니다. 장사 초기에는 하루 매출이 2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내일 팔 젓갈을 또 담그고 주말에는 김치까지 담가서 장사 품목을 늘려갔습니다. 손은 늘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등과 어깨는 무거운 젓갈통을 나르느라 늘 아팠습니다. 정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시장에 나가 젓갈을 팔았습니다. 40도가 넘는 여름 폭염에도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장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살로 열이 40도까지 올라도 해열제를 먹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태풍이 와서 시장이 텅 비어도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젓갈 사세요. 맛있는 젓갈이에요.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비에 젖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정희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왜 저래? 비 오는 날까지 나와서 장사하네. 때로는 무시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냄새 난다고. 아파트 단지에서 젓갈을 팔려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들과 남편 시어머니 지연의 학비까지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 무게를 감당하려면 무엇이든 참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정희가 시장에서 젓갈을 팔아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김치까지 담가서 팔았더니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날로 단골 손님들도 늘고 수입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학업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지연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연의 미국 유학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연간 7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학비만 5천만 원, 생활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정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지연의 유학을 간절히 원했고 정희 역시 시댁 식구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젓갈을 더 많이 담그고 김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도 못 자면서 일에 매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고 등과 허리가 아파도 진통제만 먹고 버텼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함께 연회장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박말수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지연이 교수 동료들이 오는데 격에 맞아야 해. 연회장 직원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팔순 잔치 특별 패키지로 하시면 프리미엄 한정식부터 무대 장식, 전문 사회자, 축하 공연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객이 200명 정도라면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걸로 하자. 정희야, 예약금부터 넣어.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예약금 1,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 화면을 보니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새벽 2시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연락해서 하객 명단 정리하라고 해. 교수들 많이 부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신우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연회장 예약했어요. 강남구 그랜드 호텔 최고급 연회장이에요. 아, 거기 정말 좋네요. 제 동료들한테 자랑할 만하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하객 명단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제 동료 교수들이랑 학교 이사진들도 초대하려고요. 비용이 5천만 원이나 들어요. 아, 그 정도면 적당하죠. 어차피 올케가 김치 공장으로 잘 벌고 있잖아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김치 공장도 지연의 유학비를 대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키운 것인데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교수된 것도 제가 번 돈 덕분인 거 아세요? 뭐요? 새언니, 농담도 정도가 있죠. 제가 교수된 건 제 실력이에요. 새언니가 뭘 도와줬다고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가계부와 통장 기록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간 꼬박꼬박 기록해온 수입과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유학비 항목을 찾아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 유학비 마이너스 학비 연간 5천만 원, 생활비 연간 2천만 원, 총 5년간 3억 5천만 원. 정희가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지연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당시 정희는 지연의 학비를 대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김치 공장을 담보로 잡히고 이자만 월 200만 원씩 냈습니다.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정희는 더욱 혹독하게 일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도 참고 손목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야, 팔순 잔치 때 입을 한복도 새로 맞춰야겠다. 손자 며느리들한테 선물할 것도 준비하고. 네, 어머니. 그런데 이미 5천만 원이나. 뭐가 5천만 원이야? 내 팔순인데 그 정도도 못해? 지연이가 축사를 한다고 하니까 무대 장식도 좀 화려하게 해줘.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회장 비용의 한복값, 선물값, 추가 장식비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팔순 잔치 전날 밤 정희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간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치 양념 냄새가 손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팔순 잔치 당일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김치 공장 일을 미루고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새로 맞춘 한복을 입으며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인 만큼 완벽하게 치러내야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연회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과 팔순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무대에는 전문 음향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음식 배치는 괜찮나요? 정희가 연회장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완벽합니다. 프리미엄 한정식으로 준비했고 특별히 요청하신 전통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자 시어머니 박말순이 도착했습니다. 팔순을 맞은 주인공답게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난 시어머니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이번엔 그럭저럭 했구나. 그런데 꽃 색깔이 좀 촌스럽네. 다음엔 더 신경 써. 정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회장 담당자와 함께 고심해서 선택한 꽃 장식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불만을 표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너무 짜지 않게 했겠지? 내 입맛은 까다로운 거 알잖아. 네, 미리 짠맛 조절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시어머니는 정희의 대답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해주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 그리고 지연의 교수 동료들까지 총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며느리 김정희입니다.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항상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희를 소개할 때마다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김치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마치 자랑스럽지 않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시누이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드레스와 고급 보석으로 치장한 지연은 마치 오늘의 주인공인 양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지연의 뒤를 따라 교수 동료들도 함께 입장했습니다. 어머니, 팔순 축하드려요. 지연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오늘 축사도 준비했다면서? 네, 물론이죠. 제가 직접 준비한 감동적인 축사로 어머니를 감동시켜 드릴게요. 지연은 정희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제발 조용히 있어요. 괜히 제 동료들 앞에서 유학비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정희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요? 사실인데. 아, 정말. 새언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제가 김치 장사 돈으로 유학 갔다는 얘기가 알려지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연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고생해서 번 돈이 지연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였던 것입니다.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하객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음식을 즐겼습니다. 정희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하객들을 챙겼습니다.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희를 마치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정희야, 저기 김 교수님 물 좀 갖다 드려. 정희야, 이 음식 왜 이렇게 짜? 다른 걸로 바꿔와. 정희야, 에어컨 온도 좀 낮춰. 너무 덥잖아. 정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거리낌 없이 부렸습니다. 한편 지연은 교수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지연 교수님이시네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실력이 뛰어나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생했죠. 혼자 힘으로 5년간 석박사 과정을 마쳤거든요. 생활비까지 아르바이트로 벌어가면서 말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 고생을 혼자 다 감당하셨다니. 정희는 우연히 지연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유학을 갔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30년간 고생해서 번 돈 3억 5천만 원으로 지연의 5년 유학비를 모두 댔는데 마치 혼자 고생해서 해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지연의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법학과 교수 이지연입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지연의 축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성공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상황이었죠. 정희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니 자신이 30년간 벌어서 모든 유학비를 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5년간 모진 고생을 해가며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공부를 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죠.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걸 해내시다니.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생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루 한 끼만 먹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교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유학 시절 잠 못 자며 허리가 휘어가며 번 돈 3억 5천만 원을 송금해줬는데 생활비가 없어 하루 한 끼로 연명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오직 제 의지와 노력으로 한 발 한 발 올라왔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순전히 제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지연은 축사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팔순을 맞아 저 역시 더욱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도 누구의 도움 없이 제 실력만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겠습니다. 연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 동료들은 기립박수까지 치며 지연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지연 교수님은 진정한 성공자시네요.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롤모델이죠.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뤄냈다니. 축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자리로 돌아가자 지연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올케, 제 축사 어땠어요? 사람들 반응 보셨죠? 다들 완전히 감동받은 것 같던데. 정희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간 새벽 2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축사가 끝나자 하객들은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교수 동료들은 지연의 성공 스토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역시 지연 교수님은 대단하세요. 정말 자수성가형 인재시네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죠.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시다니. 정희는 하객들의 찬사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의 30년 고생은 완전히 지워진 채 지연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방금 축사가 모두 사실인가요? 당연히 사실이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정희는 지연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유학을 갔으면서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쉬쉬하라고 하다니.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며 가슴속 분노를 삼키려 애썼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더 이상 지연의 거짓말과 배은망덕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정희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연 씨 유학비로 보내드린 3억 5천만 원은 뭐였나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언니,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들어요. 왜요?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되나요? 아, 정말.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지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동료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제가 30년간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지연 씨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라고요? 쉿, 목소리 좀 낮춰요. 지연이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발 분위기 파괴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머니 팔순인데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지연은 정희를 구석으로 끌고 가며 속삭였습니다. 새언니, 솔직히 말해요. 제가 성공한 건 제 실력 덕분이에요. 물론 약간의 도움을 주신 건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약간의 도움이요? 네, 김치 장사로 번 돈 좀 보태주신 거 정도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 성공이 전부 새언니니 덕분인 것처럼 말하시면 곤란해요. 정희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약간의 도움이라니 그것뿐 아니라 교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원해준 자신의 30년 고생이 김치 장사로 번 돈 좀 보탠 것이라니. 주변 하객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 정확히 말해주세요. 지연 씨 5년 유학비 3억 5천만 원을 누가 댔나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옳게,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여기가 어딘데 이런 얘기를 해요. 대답하세요. 누가 댔나요? 그러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럼 지연 씨는 제게 한 번이라도 고마워하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신 적 있나요? 뭘 미안해해요? 새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두 사람 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정희에게 화를 냈습니다.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좋은 날에 왜 소란을 피워? 어머니, 지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3억 5천만 원을 다 댔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야? 시댁 도와주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바쳤는데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지연이 교수 동료들이 보고 있는 걸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제 동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창피를 주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에게 자신은 영원히 감춰야 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30년간 고생해서 만들어준 성공도 교수 자리도 모든 것이 지연에게는 자랑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정희의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고 시어머니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창피를 준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연 씨한테 창피를 주고 있다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교수 동료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하며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새언니, 제발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희가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지금 당장 입 닥쳐. 이런 좋은 날에 무슨 짓이야? 좋은 날이라고요? 정희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돈으로 치른 잔치에서 제가 거짓말쟁이 취급당하는 게 좋은 날이에요? 연회장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큰 며느리랑 시누이가 싸우는 것 같은데? 뭔가 돈 얘기하는 것 같던데? 지연은 교수 동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제발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따로 얘기해요. 따로 얘기요?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30년간 따로 얘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할 거예요. 정희는 연회장 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정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지연 씨 축사 들으셨죠?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정희와 지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 씨가 미국 유학 간 5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로 총 3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교수 자리에 오르기까지 들어간 돈은 또 얼마인지, 그 돈을 모두 누가 댔는지 아세요?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정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김치 장사하는 며느리 김정희가 30년간 새벽 2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됐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시누이 유학비와 교수 자리를 만든 게 다 올케라고? 교수 동료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젓갈 팔고 김치 담가서 번 돈으로 지연 씨를 교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지금 당장 입 닥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입 다물라고 하세요? 정희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도 했나요? 30년간 이 집안 먹여 살린 게 거짓말인가요? 하객들이 점점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일부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희가 지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지연 씨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교수 동료 중 한 명이 지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연 교수님, 저분 말이 사실인가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 씨는 방금 전까지 생활비가 없어 하루 한 끼만 먹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매달 700만 원씩 송금해 줬는데 어떻게 굶을 수 있죠?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달 700만 원? 그럼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교수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지연의 교수 동료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감동받았던 성공 스토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어수선하고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해.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이라고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라고요? 거짓말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인간이에요. 제 돈으로 교수 됐으면서 김치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그 순간 지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교수 동료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진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김치 접시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김치였습니다. 올케가 그렇게 김치 자랑하고 싶으면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며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희와 지연이 서로를 노려보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지연과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빨간 김치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접시가 들려 있었고 정희는 그 앞에 서서 떨리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치 자랑하고 싶어? 지연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김치 접시를 번쩍 들어 정희의 얼굴을 향해 퍽 하고 내리쳤습니다. 빨간 김치 양념과 배추잎이 정희의 얼굴과 새하얀 한복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춧가루가 정희의 머리카락에 달라붙었고 젓갈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새벽 2시부터 담가온 바로 그 김치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세상에. 팔순 잔치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김치를 얼굴에 던지다니. 교수 동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명문대 교수가 시댁 팔순 잔치에서 올케에게 김치를 던진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지연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김치 양념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정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고생해서 번 돈으로 교수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김치를 제 얼굴에 던지는군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채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올케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잖아요. 모욕이라고요? 정희가 김치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인가요? 교수 동료 중 한 명이 지연에게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지연 교수님, 설마 정말로 그분 돈으로 유학을 가신 건가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나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김치 양념을 손으로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30년간 담가온 김치예요. 이 김치를 팔아서 지연 씨 유학비 3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팔순 잔치가 이렇게 되다니. 정말 민망해서 못 보겠네. 정희는 지연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김치 양념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기세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지연 씨, 이제라도 말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지연은 입술만 떨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정희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젓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젓갈을 담그고 김치를 담가서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정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연 씨 유학비까지 댔습니다. 정희는 김치 양념이 묻은 손으로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는 오늘 축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제가 사실을 말하자 김치를 제 얼굴에 던졌다는 겁니다. 자기를 교수로 만들어준 바로 그 김치를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정희를 말렸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30년간 숨어서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교수 동료들이 지연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교수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지연 교수님,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일이 사실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축사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지연은 교수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누가 지연 씨를 교수로 만들어줬는지 말하세요. 지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김치 양념이 묻은 한복을 털어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치 장사꾼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김치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연 씨를 교수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정희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정희는 당당하게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김치 양념이 묻은 한복을 입고도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팔순 잔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팔순 잔치가 끝난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김치 공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을 모두 쏟아낸 후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새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거만했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1시간 후 지연이 정희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없는 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연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끓여내오며 기다렸습니다.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정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려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학교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제 축사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하신 말씀들이 모두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해외까지 퍼져나갔더라고요. 지연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학술적 성과까지 의심받고 있어요. 논문도 다시 검토한다고 하고 교수직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새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시면. 오해라고요? 정희가 눈을 똑바로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 점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쌓아온 모든 게 원래 제 돈으로 쌓아 올린 거 아닌가요?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지연 씨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부인하고 거짓말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한테 김치를 던졌죠. 지연 씨를 교수로 만들어준 바로 그 김치를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도훈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엄마가 급하게 부르신다고 하는데. 왜요? 글쎄, 지연이 때문에 뭔가 큰일이 났나 봐.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셔. 정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은 정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네요. 함께 가시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박말순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지연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개망신이 됐잖아. 어머니, 인터넷에 다 올라갔더라.
내가 올케한테 김치 던지는 영상까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는 정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정희야, 너도 너야. 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소란을 피웠어?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짓말이라도 했나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그럼 언제 말하라고 하셨어요? 30년간 계속 참고만 있으라고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희와 시어머니, 남편 도훈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지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새언니가 해주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덕분에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아, 일어나.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김치를 던진 것도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정희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무릎 꿇은 지연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바라던 사과를 받고 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새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교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평생 새언니께 보답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해준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약속드려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김치가 지연 씨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지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새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공장으로 향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팔순 잔치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구경거리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30년간 그런 고생을 혼자 다 하시다니. 맞아요. 그 시누이는 정말 뻔뻔하던데. 은혜도 모르고. 김치 던진 거 보셨어요?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정희의 김치 공장도 덕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정인의 김치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차림이 아니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새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교 상황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정희는 손을 닦으며 지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제 성공 스토리의 진실을 밝히라는 거였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간 지연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짓된 성공 스토리를 말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올케 김정혜 씨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올케께서는 30년간 김치 장사를 하시며 제 유학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희는 사과문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모든 진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사과문이 올라간 후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엔 비난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케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연이 핸드폰 화면을 넘겨 보여줬습니다. 김정혜 씨야말로 진정한 성공자다. 30년간 그런 희생을 하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김치 장사가 뭐가 부끄러운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예요. 정희는 댓글들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부끄럽게 여겨졌던 자신의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김치로 꿈을 키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요. 새언니의 30년 김치 인생과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걸 왜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지연 씨한테 했을까요? 제가 교수라서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나 봐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라고 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올케, 정말 감사해요. 그때 시어머니 박말순이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팔순 잔치 이후 처음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한다니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주제에 며느리 구박만 했지.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못했다.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구나.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30년간 바라던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언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새언니 덕분에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정희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정희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김치로 꿈을 키운 여인이라는 제목의 다큐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희의 30년 고생담과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당당한 반격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방송 이후 정희의 김치 공장에는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정희네 김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훈, 시어머니, 그리고 지연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새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남편도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심이 옳았나 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팔순 잔치에서 김치 싸대기를 맞았을 때 처음엔 모욕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가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었네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정희는 새로 만든 김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김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치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자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김치 공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업가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김치 싸대기는 모욕이었지만 그것이 정의를 진정으로 깨어나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정의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